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내일이면 피해 신고 접수도 마감되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만 6천여 건이 접수되는 등 성과도 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오늘, 여순사건 피해자 700여 명의 명단이 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처에 접수됐습니다. 여 사연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3자 신청 규정에 따라 마지막 피해자 명단을 접수한 겁니다.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자식이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20여 년 동안 조사해온 명단과 기신청된 명단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빠진 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약 900여 명을 찾아내서 오늘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건수는 모두 6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에 대한 군사 재판 기록과 수용자 기록 등 공적 자료들이 다수 확인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시행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여순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동안에 좀 트라우마에 갇혀 있던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이제 레드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이제 연좌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했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좀 반전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 속에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접수받은 사건에 대한 심의 결정건은 150여 건에 불과해 진행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순사건 피해자 수가 최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접수자 수는 전체 35% 수준에 불과한 상태여서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기간의 연장도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법령,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직권조사의 실시 등도 요구됩니다. 이 밖에 각종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대목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더욱 큰 의미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정부와 함께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가 더 많이 고민하고 활발한 소통과 제안의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조만간 도의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나 생존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데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쯤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연좌제나 이런 것으로 취업 제한이 있었고 생활 터전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의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와 희생자 인정 비율, 추정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한 해 필요한 예산은 60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회에 여순 특별법을 재개정시키고자 하는 촉구와 독려의 어떤 목적을 전문가들도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전남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것인지 타 시도나 해외 거주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대다수여서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75년 동안 어떻게 되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 일정 기간 유보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 희생자 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백리 섬섬길 여수 화태에서 백야간 도로가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국도 77호선 화태 백야간 해상교량 4개소를 포함해 총 연장 12.9km의 도로 건설 공사를 위한 올해 국비 671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2027년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6년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최 전까지 화태백야 양방향 임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지난해 4월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예산 확보와 보상 지원 등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현안 관련 지원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한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등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경영 안정 대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의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확대해 27개 사업에 1,7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의 언급이 빠진 데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개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서 광주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는데 다분히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현 정부의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 전남을 위해 각종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27개 학과가 폐지됐고 지난 1년 동안 인구 2만 6천 명이 감소하는 등 소멸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첨단 산업도시 광주와 지중해를 능가하는 관광 전남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을 계기로 지역의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고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광주는 더 이상 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정치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해 5월 5.18 기념식과 7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 6개월 만에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어서 나주 목사구호시장을 방문해서 설 민심을 듣는 등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강과 갯벌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무안은 숙박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체류형 관광에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최근 대규모 리조트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관광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로 툭 붉어져 나온 길이 4km의 백사장과 그 뒤로 자리 잡은 곰솔숲. 조금 나루에 대규모 풀빌라 리조트가 올해 착공합니다. 광주의 한 관광개발 전문기업이 1,500억 원을 투자해 400여실 규모의 객실과 수영장, 반려동물 전용 객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조금나루 일대가 인근 노을길 탄도와 연결돼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객실 사계절 색깔이 다른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인근 섬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일몰 명소로 꼽히는 도리포에도 관광 휴양단지가 올해부터 조성됩니다. 400실이 넘는 호텔과 풀빌라, 수영장, 스포츠 레저 시설에 1,600억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근 황토개펄랜드, 칠산대교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골프장에도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바다와 공항, 창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144실 규모의 객실과 골프 연습장을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들 호텔, 리조트 3곳 모두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역은 스치는 관광이 아닌 체류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의 첫 줄인 영산강, 청정 바다와 드넓은 갯벌, 공항과 고속도로 KTX까지 부족함 없는 관광 인프라를 품은 무안이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기준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물동량 증대를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준 임대료를 앞으로 4년 동안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컨테이너 크레인 5기를 추가로 임대해 광양항의 하역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남의 섬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일부터 닷새 동안 연안여객선 특별수송과 방역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연휴 기간 도내 52개 항로에 여객선 2척을 추가로 증선해 모두 74척을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160차례 늘려 2,400여 회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1만여 명, 차량은 3만 5천여 대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이보다 2에서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세기 동안의 가뭄 중 가장 긴 가뭄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해 기상 가뭄 일수는 281.3일로 1947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길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고흥의 주요 관광시설이 정상 운영됩니다. 대표 관광 명소인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 천문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되고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휴무 없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설 연휴에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됩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도심권과 읍면지역, 시외지역을 포함해 13개 노선 14대가 감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일 구름 많고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3도, 순천, 광양 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에 차질 없도록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둔덕동 한리아파트 102동에서 104동 주민 1동 5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신흥마을 주민 1동 30만 원, 도양읍 심정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남재동 21통 주민 1동 20만 원, 남재동 1통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여천동 10통 화산마을 주민 1동 20만 원, 화양면 백초마을 주민 1동 20만 원, 북동 구봉아파트 어르신 보금자리 주민 1동 10만 2천 원, 순천시 남재동 박승주 10만 원, 여수시 원악동 5통 주민 1동 10만 원,
돌산읍 군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율촌면 신흥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농소마을 주민 1동 5만 원, 외서면 수직마을 주민 1동 18,0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가 인류 청년 케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11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청년들의 원활한 자립 기반 확보를 돕고 두터운 청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조직 개편에서 청년 정책과의 기획과 예산 업무를 강화했으며 올해 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4개 분야 11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자리 대책 중심의 청년 정책을 주도했다면 시는 청년 지원 사업을 사회 보장 정책으로 바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흥읍 터미널 입구에 있는 화신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과 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로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국입니다. 화신약국은 올 한 해 동안 연중무휴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며 의약품 조제와 처방에 대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경찰청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불시 근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를 일으킨 형사들이 소속된 목포경찰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특별 예방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